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의 왁짝지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왁짝지껄. 지난주에 한 주 했는데 금방 또 월요일이 돌아왔어요. 오늘 왁짝지껄 사장 변함없이 저 장성철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사장이라서 바지 사장 장성철입니다. 와, 바지. 자, 오늘 왜 박수 안 쳐요? 멘트 생각하느라고. 자, 우리나라 정치권 뒷얘기를 또 탈탈 털어줄 또 세 분. 한 분은 조금 좀 늦게 오실 것 같고요. 세 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민 이사장, 김용민 목사랑 같이 요즘 우정을 나누고 있는 우리 변희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아니 무슨 변희재를 무슨 김용민과 우정을 나누는 사람은? 요즘 김용민을 소개할 때 변희재와 우정을 나누는 사람을 소개해야지. 그렇구나. 그럼 누구랑 같이 있는 걸로 소개? 아니 나는 그냥 소개하면 그냥 되지. 변희재. 뭐 이름 섞자면 되지. 죄송합니다. 변희재 대표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패밀리 신인규 왜 자꾸 사람을 그렇게 소개해? 신인규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어두운 보수의 희망을 만들고 있는 국바세 신인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별일 없죠? 아니, 뭐 별일 없어요. 별일 없어요? 네네. 그럼 뭐 여기 있는데 이제 우리 전교환 사장의 최측근. 정계현 사장과 또 이별할 우리 이번에 박영식 에디터. 이번에 딱 그랬지 최측근이 아니라. 예, 안녕하십니까. 전계환의 곽튜브, 전계환의 빠니보틀 박영식입니다. 그럼 예. 이제 곧 그 곽튜브 되는 거예요? 독립해야죠. 뭐. 독립하는 거예요? 독립해야죠. 그러면은 예. 그런 박영식 뉴스 채널 하나 하면은 예. 제가 예. 무료. 아유, 감사드립니다. 대박. 신 변호사님 요즘 네. 지금 주말에 네. 핫해졌는데 너무 알패스? 뜨겁습니다. 알패스 이거 뭐예요? 이게 뭐 지금 보니까 그 장예찬 후보가 과거에 이제 좀 소설을 많이 썼나 아니 봐요. 알패스라는 뜻이 뭐냐? 알패스는 이제 그 유명인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 주인공으로 삼아가지고 만든 픽션 소설을 말하는데 팬픽션? 그렇죠. 팬픽션을 말하는데 지금 범죄예요, 이제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그 범죄 여부를 따지기에는 또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창작의 자유라는 표현의 자유로 지금 포함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이냐 이제 그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 여동생 아이유를 건드렸다라는 게 심각하죠. 굉장히 지금 팬심들이 지금 분노로 들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이유 뭐 팬클럽에서 소속사에다가 뭐 공문을 보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렇죠. 지금 뭐 많은 그 아이유 팬들이 지금 뭐 화가 나셔가지고 네. 많이 좀 소속사에다가 항의 전화도 좀 하고 좀 이걸 좀 문제 삼아라 좀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김혜수 씨도 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보니까는 어떤 뭐 사무관 관련된 무슨 또 그런 소설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 전반적으로 다 야한 걸로 지금 다 채워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판타지 소설로 뭐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은 아예 조금 어느 정도 이거를 갖다가 뭐 완전 가공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알패스라 해가지고 현실 그 연예인들을 갖다가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연예인들에 대해서 그런 뭐 명예훼손이나 뭐 모욕을 느꼈다면 그 형사적인 처벌도 가능한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그 정보통신망법이나 또 그 이제 웹툰이니까 거기다 또 지금 뭐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이제 그 통신 음란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속 요건도 지금 접촉이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적인 절차는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 정치적으로 이건 뭐 공격을 피할 길이 없다. 지금 이렇게 저도 이거 보고 다 있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저기 픽션이나 팬픽션 이런 걸 하면은 사실상 뭐랄까 실명을 비스무리하게 쓰거나 아니면 실명을 다 기입하지 않고 쓰면 될 텐데 제가 얼핏 보니까 아이유 씨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그냥 실명을 박아놨어요. 예술의 자유. 네, 그래서 막 그렇다고 하더라도 창작의 자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아니, 이제 토시아노도 안 틀리게. 그러니까 제가 박영식인데 예를 들어서 그 소설에는 박영식의 입술을 더듬었다 이런 거 하면은 박영식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분 나빠? 기분 나쁘죠. 나쁘죠. 나한테 허락 안 받고 박영식의 더러운 입술을 훔쳤다. 막 이렇게. 영리로 갖다 쓴 거 아니에요? 그치. 이제 거기다 이제 근데 이지은 막 이렇게 박아버리니까 이걸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가 좀. 또 변 대표님. 근데 진짜 서민교사하고 나는 이지은이 아이유인지 몰랐어. 진짜요? 본명이에요, 본명. 본명이에요, 나 본명. 본명인 거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서민교사가 이제 단 거예요 댓글을. 이지은이 아이유란 본명 몇 명이나 알고 있겠냐. 나도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많이들 알고 있었더만. 알죠. 그러니까 연기할 때는 이지은이라는 걸 써가지고 예. 가수할 때 아이유 쓰고. 이지은. 그건 아예 그냥 실명 갖다 박아버린 거죠. 그건. 책 그렇죠. 읽어보셨어요? 저는 김혜수 파트 입고 있어요. 지금. 어때요? 느낌이? 뭐 글쎄 내가 원래 연예 기자 출신이잖아요. 내가 김혜수 잘 아는데 김혜수가 그런 걸 정말 싫어해. 자기의 그 육체적인 매력 거론하는 거 정말 싫어하고 내가 그거 한번 거론했다가 아직까지 변희재랑 원수로 삼고 있는데 진짜? 네, 진짜요. 그 자기는
지적으로 연기파로 알아주고 빼야지 육체파 이런 말 정말 싫어하는데 와 그냥 소설에다가 그냥 적나라해요? 뭐 그냥 가슴 막 하고 그냥 막 근데 좀 하고 심해. 심해요. 그게 수위가. 소설이 뭐냐면 강남 화타라 그래서 네. 강남의 그 사자 의사가 연예인들을 이 방중술로 방중. 방중술로 고쳐주는 거니까 이게 도색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 방중술의 주체가 그러면 그분이에요? 그분, 예. 아이씨 그래서 이거 그게 나쁘지. 그 아마 그 장해찬이 좀 20대 후반 때였나 봐.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이처럼 화타? 해가지고 자기하고 김혜수 씨랑 막 하는 게 나와. 왜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심상정 지지할 때 그때. 잠깐 나 사회 안 볼래. 아니 나 심상정 굳이 언급해야 되겠습니까? 아 이게 옛날이란 뜻이지. 예. 과거. 예. 과거에. 근데 장해찬은 그 해명할 때 음란한 얘기 없다. 웃기고 있네. 장난 안 하니까. 근데 왜 12세 금이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 정도면. 읽어볼만 해요? 18금 나와야 될 텐데. 읽어볼만 해요? 근데 솔직히 내가 창작의 부분이 있냐? 저도 이제 이 소설가 지망생이어서 그러는데 문장력이 있더만 이 친구. 문장력이 있어요? 날탕은 아니야. 프로급이야 프로급. 어떤 부분에서 문장력이 있어? 가슴 묘사나 뭐 몸매 묘사 이런 게 이 친구가 좀 문장력이 있어. 우리 변 대표님 미학 전공을 또 네, 하셨기 미학 때문에. 전공했고 저 원래 지금도 소설가 이 지망생이고. 이게 좀 정치적으로 문제 있어요? 어때요? 아니 뭐 이거 사실은 좀 뭐 과거에 뭐 탁현민 씨에 대해서 뭐 엄청 이제 공격도 하고 이랬던 우리가 과거가 있는데 지금 우리 보수 정당 내부에서 사실 또 많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또 성향 자체가 근데 이런 식으로 연예인들을 데려다가 정말 이런 소설에서 좀 너무 좀 야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뭐 본인의 그런 약간 영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도 뭐 본인이 뭐 이거 표현의 자유는 어떻냐 이렇게 얘기 해명을 하는데 그러려면 계속 작가를 했었어야죠. 아 근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 그 문제야? 좌파 언론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한 거 가지고 네. 신성한 국민의힘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게 맞냐 이거지 이미 내 말은. 조선일보랑 중앙일보도 다 보도했어요. 오늘 다 나왔어. 아마 전 노릇은 안 할 것 같고. 시작은 오마이가 사장이 있죠. 핵심은 뭐냐? 핵심은 야한 소설이 아니라 연예인들 실명 갖다 썼다는 그렇죠. 거고 이거는 영리적으로. 불법성이 있어서 네. 나도 한 연예 기자 할 때 10몇 년 내 그때는 팬픽이라 불렀는데 알패스라 불러요? 팬픽. 알패스 지금 팬픽 알패스. 시장. 그때 팬픽 해가지고 문제가 됐어. 그래서 그때 싹 없애버렸는데 네. 이거는 이제 막 음지에서 예명으로 쓰고 이런 친구들이 하는 건데 지금 국가의 리더가 되겠다 나온 사람이야 여당에. 정치인이 지금. 그러면 이거는 일단 당장 이 아이유하고 김혜수한테 법적 이전에 사과하고 그 소설을 다 폐기시켜야 돼요 일단. 맞아요. 불법이라니까 이건. 이건 성희롱도 갈성한 이 당사자들에게는. 맞아요. 내가 저 김혜수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데 그런 것들. 그럼 변 대표님 보시기에 이 사건의 파장이 어. 뭐 어디까지 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아니 선거 표심은 난 모르겠어요. 표심 뭐 하도 이 당원들이 또라이들 많다 그러니까. 또라이는 안 돼. 나는 이 당이 아니라서 뭐 치매 노인지 많고 그래서 모르겠는데. 안 된다니까 그거 안 된다. 저 사람이 앞으로 정치를 하려고 할 때는 하여튼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젊은 친구니까 나 원래 그 작가 지방생 연습하다가 습작을 하다 이렇게 됐으니까 다 폐기 처분하고 사과하고 나는 일단 사퇴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요. 근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그러니까 자기가 뭐 본인이 떳떳하다는데 어마어마하게 표현의 자유라는데 이거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이준석이는 뭐 현실에서의 성상납이고 자기는 소설에서 이게 다 좋은데 왜 연애 이름을 도용을 했냐는 거거든 이게. 그렇죠. 이게 무슨 창작의 자유가 아니에요. 저거 도용이야 도용. 그건 제가 하나만 저거. 설명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이 지금 팬픽에 대해서 요거 지금 그 문제를 삼았잖아요. 여러 가지 왜 연예인들 아까 허락도 없이 그런 거 갖다 썼냐. 그리고 성범죄에 준하는 이제 이런 식의 범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잘못했다. 안 했다. 내가 안 썼다. 내 동생이 썼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이준석 대표 데리고 나와가지고 나는 가상이고 그건 현실이었다. 사실관계도 안 맞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자신의 항변거리를 삼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정치인으로서 좀 자질이 미달되느냐. 그리고 그거 왜 거짓말하는지 단적으로 모르겠어. 보여주는 거죠. 음란한 얘기 없다. 그러니까. 어이씨 뭐 피자마자 나오는데. 아니, 좀 수위가 높습니다. 아이 높아. 그럼 그거 보려면 어떻게 돼? 네이버에서 뭐 다운. 그거 있잖아.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그 네, 야설이라고 딱 규정할 수는 없지만 야설 수준만큼 저질스럽게 그렇죠. 써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을 거명하면서 그것도 실명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김- 저질스럽게. 김혜수는 김혜수라고 해놨는데 해수라고 해놓고 누가 봐도 김혜수라고 할 수 있는 모사 뭐
한국에서 최고의 뭐 가슴이 크고 막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아니면 우길 수 있다고 봐요. 실명만 아니면은 야씨 예술이냐 외설이 아니라 버티겠는데 실명 도용이 제일 문제예요. 아니 심지어- 변 대표님 아니 아이유는 그 이지은은 이지은이라고 실명이고. 쓰면서 이지은. 3단고 얘기까지 삼단고이지. 있어요. 그렇지. 뭐 이미 그 정도의 특정이 되면 끝난 거죠. 끝난 그렇죠.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가장 문제가 사실 김혜수님보다 이지은님이 지금은 가장 아이유. 크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더 있고 핫하지. 더 핫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때는 김혜수였는데 그렇게 하는. 시대가 많이. 근데 지금 우리 장성철 선배님도 김혜수 시대 아니었나? 그렇죠. 그렇죠. 저 솔직히 이지은이 아이유 본명이라는 거를 여기도 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아저씨를 본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할 수 있죠. 이제 그 이지은님이 아이유님이 이제 배우로서 데뷔하던 작품들을 좀 챙겨봤던 분들이라면 요즘 청년들은 다 근데 알만한. 우리 애가 25, 22이거든요. 그럼 알죠 이지은. 아이유가 거의 뭐 대통령급. 성역이에요 성역. 성역. 사실상 건들면 안 성역이에요. 됩니다. 건들면 안 돼요. 거의 김연아급입니다. 김연아급이라서. 변 대표님 그 서민 교수는 잘 아시나요? 잘 알죠. 그 이번에 장해찬 후보의 선대위원장이죠. 네. 그분도 계속 많은 얘기를 하면서 논란에 말이 참여하죠. 많아 자꾸 논란을 부추기는데 가만히 있어야죠. 도움이 될까요? 안 되죠. 저는 사실은 진짜 아까 말한 대로 그 이지은이 아이유 본명 정말 몇 명이나 알겠냐 했을 때 동감했다가 밑에다가 서민 네 이름 아는 사람보다 많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꾸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모르면 가만히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연예인 팬심은 잘못 건드리면은 덮치는 수가 있는데 약간 심평이랑 비슷하네요. 심평도 김기현 후보 안 도와주는데 네. 여기도 뭐 장례차 후보 도와줄 마음이 없나 봐요. 그래도 당선되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게. 그러니까 당선되기 전에 본인이 사퇴해야죠. 물러나야죠. 박 에디터님 이게 예. 보면은 앞으로 장해찬 이사장은 창창한 이제 정치적인 미래가 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참모 그리고 윤핵관들의 아낌을 받고 있고 이제 내년에 총선에서 부산에 나갈 거라고 전망이 되잖아요. 이미 다 설이 돌고 있죠. 뭐. 어떨까요, 이 논란이? 앞으로 이 논란이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정치인으로 거듭나는데 도움이 될까? 나는 환타지 소설 글 잘 쓰는 작가예요. 저는 이게 지금 누구랑 비교를 할 수 있냐면 아니 탁현민도 비서관까지 했잖아.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홍준표 시장의 돼지 발정제보다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더 커 보여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돼지 발정제 건은 뭐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 뭐 좀 더러워 보이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이제 그런 어린 시절 얘기까지 자서전에 이제 쓰면서 본인 얘기를 쓴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거는 제3자의 실명을 그냥 거론하면서 팬픽을 쓴 거니까 이건 용납이 안 되는 사안이라서 이걸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부산 출마 이런 데까지 굳이 갈 필요 없이 저는 뭐 지금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탁현민하고 그때 홍준표 차이는 홍준표는 네. 제가 볼 땐 같이 낄낄거리면서 돼지발정제 같이 놀았는데 그리고 막 자랑스럽게 써놨어요. 막 무용당처럼. 근데 마지막에 내 친구가 한 걸 못 막았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탁현민은 지가 진짜 이 어린 여중생이 왔는데 집단으로 돌렸다고 지가 했다 그래서 걔는 선거 났으면 끝나는 거야 사실은. 선거 못 나가요 걔는 완전히. 그건 인간이야 걔는. 근데 이거는 그 정도 범죄는 아니고 나는 뭐 설명될 수 있어요. 그 습작이고 그 연습할 줄 몰라서 그렇다. 폐기 처분하고 일단 그래, 일부 호텔을 하고 예. 숨었다가 총선 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최악의 경우는 이 윤석열 정권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돌파한다. 네. 날리면 스타일로 한번 돌파해보겠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쌓이고 쌓였다가 인생 끝나는 수가 있죠. 이건 약간 날리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날리면으로 가고 날리면 있거든, 지금. 스타일이던데. 무엇보다 우리 신규 대표가 제일 좋아하지 않는 내로남불을 네. 또 신내로남불로 지금 막는 격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게 당에도 피해를 줄 거야.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장례찬 후보 스타일이 뭐냐면은 어떤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그 공격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궁금한 걸 묻는 거니까. 근데 물어오면은 유사한 다른 사례를 가지고 받아쳐요. 이준석도 그랬다. 아까도 누구도 이준석 그랬다. 대표가 뭐 그랬다 이 얘기를 하는데 안 맞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소설 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예를 들면은 뭐 그 이번에 최근에 국수본부장 그 아들 문제 학폭 정순신.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정순신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봤으면 그거에 대해 답을 하면 되는데 정청래 의원도 뭐 아들 뭐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개별 사안들을 다 각각 봐야 될 걸 섞어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물타기 전략으로 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물을 계속 타면요. 그거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네. 한때 우정을 나눴던 장해찬 이사장한테 영상 편지 한번. 우정 따위 없잖아. 아니 뭐 우정은 없기 때문에 우정을 나눴던. 아니 뭐 나눈 적이 없기 원래는 때문에. 같은 그 네. 패였나? 같은 팬은 아닙니다. 뭐 그냥 결이 이제 나는 팬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같은 2번을 찍었습니다. 2번을 같이 자 피디님 저
그 음악 하나 잠깐 깔아주시고 10초간 영상 편지. 예. 네. 예찬하라고 해주세요. 우리 장혜찬 씨 정말 그 열심히 선거운동하느라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고생 많습니다. 근데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증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털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가가지고는 이거 거의 중도민심 아작나거든요.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장혜찬 이사장의 향후 행보 그리고 파장 이런 것들 한번 두고 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 시간이면은 우리가 지금 녹화하는데 네. 2시 40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국회에서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올 것이 없죠. 체포 동의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상정이 돼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설명하고 있네요. 설명하고 있어요? 아, 신인규 대변인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열심히 설명하고 있네요. 지금 뭐 설명이 나오는 목소리 좀 것 한번 같은데. 들어볼까? 나와요? 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와.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겁니다. 실제 좀 더 편하게 내통하게 하기 위해서 내통. 모성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헛갈리네. 한동훈 장관한테서. 상민이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익숙해. 아니 난 변 대표님한테 좀 여쭤보고 네. 싶어요. 개인적인 또 인연도 있잖아. 누구하고? 한동훈하고. 인연은 없어요. 없어요? 단지 이제 감옥 가시. 그래도 한때 운석을 나눴던 내가 감옥 갈 때 사실은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이고 한동훈은 3차장일 뿐이어서 수사는. 큰 건 없는데 네. 태블릿 PC, EPC 조작의 주범이 한동훈으로 내가 밝혀내서 범인이라고 적시해서 한동훈에 공문을 보냈죠. 자백하라고. 네, 왜냐하면 장시호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조작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무 말을 안 해요. 아니 이재명 보낸 다음에 그 다음번이 이제 변희재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막 돌고 있어요. 아니 그건 순서만 기다려. 이재명 보내기 전에도 원래 저하고 앉은 거라고 이런 생각인데 글쎄요. 지금 사도 경찰 수사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하는 거는. 근데 저는 뭐 사실 지금 보석 상태고 네. 언제든지 다시 들어가도 뭐 편안하게 다시 집에 가듯이 같이 방송을 안될것 같은데. 집에 갈 가듯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나와가지고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 처리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어때요? 보시기에. 그냥. 그거는 원래 이 사람이 수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사 검사들이 따로 있고 그렇죠. 법무부 장관은 이제 입법부를 상대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부의 채널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아주 드라이하게 엄밀히는 제3자처럼 읽어야 되는데 옛날 추미애 박범계 한동훈 장관 지난번 녹음을 했다는 거니까 자기가 수사 검사야. 부스럭부스럭. 자기가 수사 검사하니까 이게 안 그래도 정적 사건이 정치적으로 더 커지면서 별로 나는 한동훈 장관이나 이쪽 검찰이나 윤석열 정권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이거. 그냥 행정의 이 법무행정의 대표로서 그냥 읽으면 되는데 아까도 읽는 거 보니까 이상민이 하는 것처럼 막 뭐 임팩트가 들어가잖아. 그렇죠, 이러면 안 되거든 이거. 다른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안 한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안 한 이유가. 근데 한동훈 장관은 좀 즐기는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이게 그렇죠. 좀 정치적으로 되는 걸 오히려 되게 즐기는 느낌이 나요. 이번에 기자들 저렇게 앞에서 좀 하거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더 열받아가지고 이런 씨. 아니 글쎄 아까 방금 잠깐 들어보니까 뭐 이제 어떤 부분 어떤 맥락의 내용을 불편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한동훈 장관이 지금 제안 사유 설명하는 네. 중간 중간에 야유가 좀 야유가 나오긴 나와요? 하네요. 야유가 좀 나오긴 합니다. 어때 보여요? 저런 모습들이 적절하냐? 이번에 가결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뭐 설명할 수 있다고는 저는 봅니다만 이것이 뭐 그 어떻게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지는 뭐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되고 네. 다만 서로가 서로의 할 일을 하는 것이니까 뭐 존중합니다만 굳이 뭐 법무부 장관이 국회까지 와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네. 뭐 국회에서는 알아서 이제 본인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서요. 신 대변인님. 네. 어차피 뭐 부결 되겠죠? 뭐 일단 부결을 다들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몇 표? 저도 뭐몇 표까지는 어렵지만은 몇 하여튼, 표? 예, 부결이 하시죠. 나오는 걸로. 왜냐면 걸자. 이제 돗자리 까는 시간이니까 걸자, 왜냐면 걸자, 우리가 걸자. 이 방송이 다 끝나고 우리가 나가니까 네. 전망해 주세요. 그래도 걸자. 근데 저는 이번에 정의당은 지금 이거를 반대한다고 하지 않나요? 당론으로 반대. 당론으로 반대하는 당론으로 거기 반대. 때문에 지금 민주당 169표잖아요. 거기다 무소속 더하면 예, 저는 그러면 무소속 한두 석 더하면 저는 한 171표 정도. 아 저랑 굉장히 유사하네요. 그러니까 저그 정도 나올 것 저도 같아요. 그 정도. 네. 저도 그 정도. 네. 우리 전 대표님. 아니요 정의당이 찬성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찬성이니까. 가결의 찬성. 가결의 찬성이잖아. 가결의 입장이 찬성이죠. 다르죠. 169석이죠. 네. 저는 한 160 초반 정도로 부결. 아 이탈표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탈표는 이제 다음번에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이재명한테 겁도 줘야 되고 한 대충 한 10표 정도가 이탈하지 않을까. 예. 나는 좀 민주당에서 좀 참여 안 한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나올 것 같아. 국민의힘의 이탈표요? 가결이 아니라 네. 부결을 시켜가지고 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질질질질 끌고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아 의도적으로.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의 이탈표에서 역선 176개 부결. 그렇게 많이요? 네. 왜냐면 무소속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7명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을 한 6표 합치고 이렇게 아. 해가지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전략적 투표 섞어서 176표. 아. 이재명 당대표 이번에 어쨌든 부결 당하더라도 계속 줄줄이 지금 영장 대기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이 진짜 어리석다고 보는 어리석다. 게 끝까지 부결할 거면 영원히 부결을 하던지 언젠가는 본인들도 알잖아요. 영장이 몇 번 더 청구되고 본인들도 이제 다음부터는 또 못 막아줄 것 같다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부결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싸울 거면 끝까지 싸우던지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를 언젠가는 내주겠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뭐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안 내주려고 체포동의안 부결시킬 필요가 있느냐 싶은데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우리가 근육이 있다라는 걸 한 번은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냐. 근데 이것이 국민 여론에서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 거면은 제대로 좀 밀어붙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 그런 생각. 저희 뭐 부결될 거는 맞는 것 같고 거의 다 부결이죠. 이거 부결되고 나서 민주당은 뭐 괜찮을까요? 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전막죠? 뭐 서른이 조홍천이 네. 얘기하는 것들이 네. 부결시켜 줄 테니까 네. 대표가 한번 보여달라. 네. 뭐 좀 내놓으란 얘기잖아요. 사임해달라는 거죠. 이거는 공천권 내라. 당대표 야, 내라. 이거는 체포 부결 동의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거대하고 비만한 이제 행정부하고 이런 이 검찰 법원에 대해서 국회가 이제 소신껏 하라고 준 특권인데 그걸 갖고 이것들이 당권 거래를 해버리네. 아, 그러네. 나는 그래서 정말 추잡한 거래고 그 추잡한 거래가 문제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아마 이제 오늘 이제 부결되면은 내일부터 더 복잡해지고 더 민주당이 더 어려워지고 갈등과 혼란이 이미 심해진다. 한 4, 50명 정도는 이미 딴배를 탄 걸로 보이거든요. 담배를 탔다. 그러면 빨리 이 정리하는 게 낫지. 이재명을 정리해라. 저렇게 아니 4, 50명은 이재명 대표가 포기하는 게 낫죠. 네. 얘들 안 되는구나. 그리고 자기랑 갈 사람만 딱 정해서 네. 그러면 이제 가결될 거 아닙니까? 네. 가결되더라도 그렇게 정리하는 게 낫지. 맞아. 저렇게 이미 딴 생각하는 사람들 네. 붙잡아서 계속 협박당하고 뒷거래 요구당하고 이 자체가 지금 리스크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에 49대 뭐 41로 지금 이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물론 이제 그렇죠. 검찰 수사가 정당하자 그러면 또 약간 좀 바뀌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하도 하는 짓거리들이 추잡하니까 아유 그냥 이재명 하나 들어가라 이러는 거라니까 지금. 그래서 여론 추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 얘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늦게 오겠다라고 하는 우리 임재훈 부대변인 방금 전에 도착하셨어요. 아니 장례찬 얘기하는데. 오늘따라 너무 풀메이신 거 아닙니까? 와. 제가 이제 이 아픈 마음을 좀 이렇게 얼굴을 좀 이렇게 다듬으면서 달래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재명 당대표 얘기를 질질 오자마자 또 이재명 대표 질질 얘기가 시간 나와. 끊으라고 힘들었는데 당연히 부결되겠죠. 뭐 당대표직 뭐 계속 유지하겠죠. 아니 뭐 근데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당 대표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이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혐의들이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진짜 바뀐 진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갖고 당 대표직을 내려놔라? 이건 당원에 대한 모독. 이거 저거 약간 근데 여자 요거, 신인규 아니야. 여자 신인규가 요거 이준석 우리 대표 당에서 얘기할 논리로 때랑 반박해야 돼. 이준석 대표 그만두게 할 때는 다 그냥 그만두라 그랬어. 누가 민주당 패널이? 모두가 민주당 플러스 윤핵관 다 합쳐가지고 그냥 다 그만두라 그랬어 그때. 아니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 안 아니에요, 했어. 아니야. 민주당에서도 안 했어. 아니 그때는 다 이준석 대표 다 그만두라 했었어. 아니 근데 우리 임세훈 부대변인께 물어보고 싶은 게 아 오자마자.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내년 총선을 이재명 체제로 치르는 게 유리해요? 아니 뭐 유불리를 우리가 너무 정치적인 사안으로 따지는 거. 유불리 따져야죠. 정치인들인데. 지금 당 대표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대위원이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리스크는 과연 없을까요? 그리고 당원이 압도적인 지지로 77.77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된 당 대표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뭐 이런 영장만 봐도 얼마나 허술합니까? 아니, 한동훈 장관이 지금 막 구체적인 얘기를 막 뭐란 하던데. 얘기예요? 뭐래요? 지금 읽고 있어요. 읽고 있어요? 셋째 아까 읽었어. 셋째까지 나왔어. 첫째, 둘째. 안 봐줘야겠다. 어떻게 하는지. 숨소리 맞아. 네네네네네네네. 아, 너무 익숙해졌어.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영장이 엉성하면은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엉성하다고 전제를 하면 아니 지금 근데 왜 안 받냐고 이거. 아니 근데 지금의 이런 지금 시스템 보십시오. 지금 곽상도가 무죄가 나오고 권오수가 지금 뭐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집행유예 처벌을 나왔지.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아니 얼마 이런 전에 상황에서- 더 탐사 그 네. 강신구 기자인가? 기각됐어. 강진국이. 아. 기각시켰잖아요. 그거는 혐의가 주로 이제 한동훈이 이제 주도한 것들은 많이 걸려요. 네. 한동훈이 하는 것들은. 근데 그럼 이것도 걸리는 거 정권이 총력 기울이는 거는 지금까지 다 통과돼서 맞아. 이미 김용하고 정진상이 증언만 가지고 구속이 됐거든.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법원을 신뢰할 수 없죠. 아 그래요? 지금 그 정진상이 뭘로 구속된 줄 420억을 뭐 5년 뒤에 받기로 했다. 이거 진술밖에 없어요. 그걸로 구속됐잖아요. 아니 근데 예를 들면 뭐 다른 답변 해주세요. 영장 실질 심사를 받더라도 대북 뭐 이렇게 뭐지 강제 아니 송금 말고 강제 납북 그다음에 뭐 정보 폐기 이건 관련해서 뭐 서훈이라든지 아니면 서욱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또 누구야 뭐 몇 명들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잖아요. 법원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믿고 안 믿고를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너무 비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법부를 이런 신뢰하지 거지. 않는다. 검찰과 법원을? 사법부는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법부는 어떤 결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유불리를 따지면서 사법부가 옳다 안 옳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영장실질심사 물론 뭐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것도 전 권한이니까 뭐 그 정치적 부담 감수하면서 하면 될 일인데 전 이재명 대표가 아까 그 변희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언제까지 그럼 이거를 미룰 것이냐. 그러니까 일관된 스탠스를 계속 좀 취하는 게 국민들한테 좋은데 어느 정도 지켜주다가 결국에는 이제 보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럴 거면은 빨리 지금부터 그냥 차라리 손절하고서 오히려 민주당도 재건하는 게 더 본인들한테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근데 임 부대변님은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인 행보와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는 자, 계속 당대표 유지한다. 당대표직을 공천권도 유지해야만 행사한다. 한다. 공천권도 행사한다. 그럼 끝까지 지켜야 돼. 해야만 끝까지. 한다. 비대위 체제는 없다 민주당은. 네, 네. 그래야 한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은 임세훈 부대변인은 공천 받아요? 그건 모르겠네. 몰라요? 더 강하게 해, 강하게. 저는 이제 민주적인 절차로 어쨌든 그 선출된 그렇죠. 당대표에 대해서 민주당원들이나 이제 우리 임세훈 네. 부대변인 같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이번 그 논란과 관련해서는 얘기하기 전에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오! 예. 오, 술 마실 때 좋은 친구 술겜입니다. 변 대표님 하나 일단 드세요. 예, 아세트 알데히드가 여러분들 그 숙취의 원인인 거 아시죠? 아세트 알데히드를 말끔히 삭제해드리는 술겜. 이게 음주 후에 이제 이 술겜의 효과가 발휘된다고 하니까 공복에 술겜을 한 포 복용을 하시면 남은 숙취가 말끔히 사라진다고 하니까요. 음주 후에는 술겜을 꼭 한 포씩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검색창에서요. 영한네이처입니다. 회사 이름이 영한네이처고요. 주문 전화 031-323-2559 031-323-2559로 주문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박스 요 앞에 나와 있는 게 요건데 요게 5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5포가 들어가 있고 요 박스가 5개 들어가서 25포에 16,500원. 다음날 아침에 먹는 거니까 제가 어제 한잔 했기 때문에 드셔도 제가 어제 됩니다. 늦게까지 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네 맞아요. 술겜의 진정한 효과는 음주 후에 발휘가 됩니다. 자, 술게 바로 효과 와요? 어때요? 빨리 어때? 아니, 공복, 빨리 얘기해. 어때? 공복 후에, 어때? 공복. 아니, 근데 어제 한잔 했는데 이 시간까지 꽤 있겠지. 아무튼 많은 분들이 술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참고로 술 안 드신 분들도 간 건강을 위해서 이거 많이 드시면은 간이 좋아진답니다. 예, 맞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재명의 사는 길과 죽는 길을 꼭 이재명 대표에 이것도 하나 보내드려. 어떤 거요? 요즘에. 술게임이요? 술게임. 술을 요새 안 드세요. 아니, 많이 안 드시더라도 드신다고 간에 들었는데. 좋다고 하니까 보내드려. 예. 이것도 아무튼 이재명 대표님께 또 술 때문에 보내드리도록 이준석 대표한테 보내야겠던데. 아침에 못 일어나고 뭐. 두 분 다 보내드리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재명의 사는 길과 죽는 길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뭐야, 이 내가 얘기할까요? 예. 좋아요. 예. 저는 저는 이 투쟁을 훨씬 더 투쟁수를 높여라. 투쟁수 높여서 변희재랑 손잡고. 네, 그렇죠. 검찰 플러스 법원 전체가 다 썩어 빠졌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네. 박근혜 탄핵 때부터 그 세력들이 준동을 해서 정권을 탈취했고 그 사람들이 변희재 포함한 200명의 보수인사도 감옥 보냈고 네. 나도 당해보니까 그때 사람도 억울할 것 같다 해서 투쟁 수위와 폭을 훨씬 넓히고 그나마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 40명 떨어질 겁니다. 그건 떨어뜨리고 거리에 이로 나서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국민들의 한 60%가 검찰 수사 부당하다는 사람 있어요. 그걸 묶어서 완전히 이제 민중 지도자가 돼서 승부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하는 방식은 이미 이탈한 3, 40명 걔네들을 자꾸 붙잡으려고 자꾸 이거 만나고 이래가지고는 이루어져도 안 되는 거거든. 이제 야당 투사는 여론의 힘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론 힘이 좀 떨어지니까 그렇게 승부를 하든지 그게 하기 싫다 그러면은 저는 차라리 당대표직과 그 수박들과 거래해서 자 부결시켜주는 조건에 내려놓는 아닙니까? 내려놓고 그냥 살아라 그렇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재명의 살 길은
변희재랑 손잡고 거리 투쟁하면 산다. 아니 그게 아니면 당 대표로 거래를 치라고 차라리. 네. 예. 저 그럼 신 대변인. 살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뭐 변 대표님과 생각이 되게 비슷한 게, 그러니까 어떠한 결정을 하든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계속 민주당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에도 이도저도 아닌 스탠스를 했다가 꼬인 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서도 신작가들이 탄핵시켰잖아요. 아니 그럴 거면 그때 11월 달에 바로 좀 시켰어야 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았냐라는 또 비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민주당도 고민이 깊겠지만은 이재명 대표 만약 억울하다, 부당하면 끝까지 부당한 거거든요. 그럼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든지 아니면은 어차피 결국에 버릴 거다. 그럼 지금 빨리 손절하는 게 훨씬 낫죠. 근데 그걸 자꾸 우왕좌왕하다 보면은 오히려 전 전체적인 집단적인 민주당이 더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한마디로 정해줘. 어떻게 하면은 흥하고 어떻게 하면 저는 망한다. 빨리 이재명 대표 끊어내야 민주당이 산다고 봐요. 빨리 끊어내야 이재명이 사는 게. 이재명이 이재명이 주어야. 사는 게. 이재명이 민주당이 사는 게 말고. 사퇴해야 산다. 사퇴해야 본인도 살고 민주당도 살리는 거죠. 박영식 당 에디터님. 대표 내놓고 거래 치라는 얘기네. 여기도. 또 똑같은 얘기네. 저는 뭐 물론 진퇴양난이겠지만 사퇴를 하는 건 일단 옳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뽑아준 당원들을 무시한. 좌파인가? 아니요, 그게 거기까지는 아니고 상식파입니다. 영식 상식. 근데 어쨌든 흔들렸어. 근데 어찌됐든 당원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 사퇴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여론을 상당 부분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어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검찰 조사에 출두하면서 여론의 향배를 많이 이제 의식을 해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서도. 그래서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는 그냥 이대로 뭐 부결이 되는 것으로 넘어가더라도 차후에 또 한 번 이제 이 국면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정치적으로 한번 그 결정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사직생 생직사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내가 내 발로 가서 심사를 받겠다. 니네가 그렇게 받으라고 하니까. 근데 물론 이 영장 말고 또 다른 영장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보고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실질 심사를 받아보는 것도 저는 그 개인을 위해선 좋은 선택이고 그것이 또 민주당에 사는 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장기적으로는 해봐요. 구속되면 어떡할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어요. 남 얘기니까. 했잖아. 생각해.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게 저는 구속된다고 봐요. 법원에 가면. 이건 왜 정권이 사회 걸었기 때문에 저기서 만약에 기각되면 정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아니 강진구를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강진구는 그건 사실은 한동훈하고 연관된 것들이고 한동훈은 많이 졌어요 사실은. 판사들이 한동훈 안 좋아해서. 근데 정권이 목숨 걸면 그건 되는 건데 구속될 각오하려면은 아까 말한 대로 투사가 돼야 돼. 최악은 살려고 하다 구속되는 거야. 맞아. 이거는. 완전 투사가 돼서 야 이건 정말 윤석열이가 이재명을 탄압하는구나 이런 여론 60% 만들어내면은 구속돼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최근에 변 대표님이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그 노영의 디너쇼에서 나오셔서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가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내가 설명 잘하면 되겠지 뭐 그런 생각도 하셨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 나는 아예 판사가 말을 막아. 내가 하려고 하면은 그만하세요 그러면서 아예 말을 못하게 막더라고.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나는. 그러면 그냥 구속이 된다. 그때 그 우리 변호사 변호사가 서정욱 변호사하고 강용석 변호사인데 강용석은 아예 저쪽 편이고 들어와가지고 서정욱 변호사도 대책이 없었어요. 판사가 말을 못하게 근데 하고 있다니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사법부에 대해서는 물론 곽상도 무죄 판결 때문에 많은 불신이 있는 건 맞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직전 정부였잖아요.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온 지 1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사법부까지 다 장악이 됐다라고 보는 것은 상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정부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들어와서 그때 인사한 게 더 많겠어요? 아니면 지금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면서 미래 권력에 줄서는 사람이 많을까를 본다면은 저는 뭐 크게 분리할 것도 없고 유리할 것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가 한 일은 윤석열을 앞세워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을 앞세워서 보수인사 200명을 감옥 잡아넣을 때 그 당시 사법부 윤석열과 한편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 네. 그대로 가는 거야, 그 동지회가,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인사권이 이제 윤석열이 이제 대법관 인사를 설세명하게 돼 있고, 이번 주 바뀌잖아요, 올해. 그러면 당연히 판사 입장에서는 말 갈아타는 것도 아니고, 원래 협조했던 윤석열에게 같이 협조해주고, 인사도 하고, 그래서 장악이라기보다는 그냥 맞춰가는 거죠,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자연스럽게 맞춰간다라고 하면 그 어느 정권이나 늘 그건 있었던 거니까 저는 그 부분 갖다가 해서 이 수사 자체가 없던 일을 진짜 갖다 뒤집어 씌운다거나 근데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게 문재인 정권 때부터 문제 삼는 건데 전 정권에도 정치복을 하지만 이렇게 무참히 그냥 200명을 직권남용으로 막 구속시키는 데는 최초예요, 이게. 문재인 처음에.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 네. 그 사냥개가 윤석열이었고
그 협조자가 사법부였고 그 동맹이 아직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정권 교체로 보질 않아. 문재인 정권의 연장으로 봐요, 저는. 그래야지 답이 나온다고. 그 현 정권의 어떤 배경이나 속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실제로 저같이 순진한 사람들이 목숨 걸고 가서 실질 심사 받아라 했을 때 진짜 구속되면 그건 대책이 없는 그래서 저는 짓이다. 이재명 대표 그냥 가잖아요. 100% 구속이라고 보는 거야, 이거는. 임세무 대변인.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판사들 사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까지 나왔는데 그때 판사가 찍소리도 한 번 안 해요. 사실상 저는 이번 사법부도 검찰과 동맹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인 이 불체포 특권이 아니라 그 불체포의 권리, 의원으로서 이 행정부라는 거대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행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논리로 하면요. 앞으로는 전 정권에 대해서 이제 비리들이 다 나올 텐데 보통은 앞으로는 수사 다 못합니다. 다 나오면 또 이제 그 다 보복이다 이렇게 매도가 될 수 있기 좀 때문에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정치 보복은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을 하지 자기 경쟁자에 대한 보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윤석열이는 문재인 정권 내에서 쇼 몇 번 하다가 한 명 감옥 가 있어. 서욱 장관, 서훈 장관 나올 거야 조만간에. 그 반에서 이 경쟁자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에서는 정말 6개월 동안 털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정치 보복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정치 보복은 좀 달라요. 윤석열 정권은. 지난 정권에 대해서 보복을 안 해. 쇼하다 끝내버렸잖아요.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에게 힘내시라고 임세훈 부대변인께서 영상 편지를 소장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 아니에요? 것 지난번에도 영상 편지 보냈는데 한번 하세요. 네, 뭐또 또 계속 해야 돼. 공천 받을 때까지. 계속. 공천 편지. 자, 음악 큐. 네, 지금 뭐 아마 한동훈이 지금 뭐 짓거리고 있을 텐데요. 네, 뭐 그 짓거리는 말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우리 당원과 국민만 뭐 그 운기인가요? 당원과 국민만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시길 응원드립니다. 네. 저도 보낼까요? 하세요. 그 제가 책에다가 내 전화번호 적어놨는데 저한테 전화든지 안진걸, 김용민 셋 중에 하나 전화해야지 사는 겁니다. 이거는 거리로 나와야 돼요. 국회 안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예, 대표님, 저도 대표님께 보내겠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하게 사직생 생직사를 얘기했네요. 그 영장실질심사 받으시면 구속되신대요.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의 순진함을 용서해 주세요. 대표님 또 하나만. 인기가 많아요. 자, 오늘 저희가 지금 좌우 중도 합작 윤석열 퇴진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나오십시오. 우가 누구예요? 거기? 우가? 우가 대표. 우가 이쪽이죠. 좌가 우야? 안진 거. 자가 앉은 걸. 중도가 저. 차대집도 있어. 아, 중도가 누님이에요? 네. 아, 그 진짜요? 나름의 분류표가 있나 봐요. 저는 어딥니까? 좌우 중도. 좋습니다. 어차피 뭐 견잘자? 국회에서는 부결되겠지만 그 부결된 표수를 가지고 다양한 정치적인 해석이 나올 거예요. 내일 한번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짧게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28시간 천하? 정순신 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아.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이거? 네? 진짜 글놀이 아니었으면 글놀이에요? 멈췄을 거. 이거 아예 계속 그냥 드러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임명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서운 게 이번에 학폭이 드러나서 여기가 이제 날아갔는데 만약에 학폭이 없었다 그럼 여기 계속 간다. 그럼 결국은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수사를 다 장악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국가수사본부까지? 저는 그게 더 끔찍해요. 이런 상상을 했다. 검사가 경찰 국가수사본에 수장되는 게 맞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사실은 경찰들이 막 부글부글 할 것 같아요. 검찰은 어쨌든 기소하고 공소 유지가 핵심 업무고 수사는 보조인데 경찰은 수사 업무잖아요. 걸로 가서 뭘 합니까? 사실은 이 검수한박도 맞는 얘기인데 내가 이번에 궁금했던 게 네. 아마 장성철 선배는 저랑 같은 세대라고 알고 있는 맞죠? 우리 때는 내가 학창 시절 때 분명히 그랬어. 검사 아들, 판사 아들, 뭐 유명한 교수 아들, 뭐 재벌집 아들들은 정말 조용히 지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왜 까불면 막 나와. 맞아. 그리고 실제로 뭐 까불다가 맞은 놈도 있어. 그 집안 좋다 까불다가 그래서 조용히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난 남경필이 아들, 장재원이 아들 이번에 보면은 지네 집안 좋다고 그걸 위세 부려서 애들을 괴롭히는 난 못 보던 현상이거든. 이게 세대가 바뀌어서 그런 건가? 가장 큰 문제는 부모가 뭘까요? 잘못 가르친 부모가 거죠. 잘못 그러니까 가르쳤다. 586세대 부모, 그러니까 우리 윗세대 부모들은 애들을 자기 집안에 가지고 막 감싸고 이런 분위기가 없었는데 어디 586들 부모 되면서 그런 게 있어서 애들이 막 더 좋은 집안에서 막 나가는 거 아닌가? 아니 나는 그 애가 학교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야 검사는 다 뇌물로 되는 거고 판사 잘하면은 우리가 다 무죄 나와. 본인 생각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가 그렇게 봤거나 그런 봤겠지. 얘기 보고 들었거나 뭐. 가장 큰 먹었던 문제는 거. 뭐라고 봐요, 같이 신 대변인? 근데 저는 사실 검찰 인사가 간 게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검찰 출신도 갈 수 있게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경찰과 경찰국 갈등도 있었잖아요. 근데 경찰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더 이번에는 내부 인사를 발탁해서 좀 안정을 시키고 나중에 뭐 검찰 인사를 보낸다든 이랬으면 낫는데 지금은 법규 위반은 아니잖아. 아닌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게 과연 좋은 인사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번에도 어쨌든 학폭 얘기도 나왔지만은 이분이 또 한동훈 장관하고 동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시의 그 카르텔을 봤을 때 아니 수사 내용 카톡으로 보고 안 하겠어요? 서로 통화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번에 이거 낙마의 과정에서 저는 인사정보관리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정수석실에서 원래 인사검증을 다 했었던 것을 오히려 검증 기능도 국회의 감독받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취지로 이걸 법무부에 맞아. 이관을 했거든요. 당시에도 인사혁신처를 놔두고 왜 법무부가 하느냐. 아, 법무부가 더 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갖다 놨는데 이거 아들 학폭 논란도 이거 못 걸러낸다? 그럼 이거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일을 못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한동훈 장관 친구니까 봐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얘기해도 해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인사 논란에서는 이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게 시스템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그리고 에디터님 문제적으로- 나는 예, 예. 이번 사태에 제일 코미디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사 검증과 추천을 거의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인사 검증단에서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사과는 경찰청장하고 경찰이 맞아. 사과를 그러니까 힘이 없는 데서 그냥 다 저희가 나와서 추천을 쓰는 거죠.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어떻게 봐야 돼 이거? 불리한 사안은 종아리 한동훈이 걷는 거지, 싹 빠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불러불러 얘기해야지. 아, 너무 유리한 것만 잘 유리한 것만 코미디죠, 코미디. 코미디죠. 진짜 코미디인 거고 이번에도 해명 같은 걸 하는 걸 보니까 전 정부처럼 뭐 사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결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 같다. 그리고 혹은 뭐 무슨 페이퍼 같은 걸 냈는데 그 페이퍼에다가 뭐 체크를 안 해가지고 우린 몰랐다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정순신 그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뭐 변호사가 하라는 대로 했던 것뿐이다. 본인이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게 완전 국민 기만하는 거고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이미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여론상 너무 불편함을 넘어서 분노에 가까운 그런 권력형 학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예상하지 못했다면은 이거 진짜 무능한 겁니다. 무능한 거고 그거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번번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핑계대고 넘어가고 뭉갠다는 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로 끝날 게 아니라 저는 이 서울대도 과연 이 학폭에 대한 거를 알고서도 실제 합격을 해준 건지 생기부에 등재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다 다시 봐야죠. 그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가 죄의식이 없어서 시작된 거라고 여기가 생각해요. 이 윤석열 집단들이. 윤석열 정부라고 하죠. 정부. 정권 윤석열 집단 이러니까. 조폭 이 집단 윤석열 한동훈 집단이 죄의식 자체가 이 정도는 뭐 아무런 거 아니야? 라는 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만함. 이 학폭이 그냥 일반적인 학폭도 아니고 사실상 재판까지 나와서 판결문까지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인사 단계에서 안 걸러져? 네, 알고도 내가 볼 때 알고도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네, 이거 모를 수가 이거 없어. 별것도 아닌 거 같고 뭐 아들 문제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뭐 변호사니까 잘 알겠지만 그 대부분 모를 수가 그 없어요. 시스템에다가 정순신만 쳐봐도 재판 기록 있는지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재판 기록은 볼 수는 없지만 보통 인사 검증할 때 본인이 이런 것들 기술하게도 돼 있고요. 기술을 안 하면 본인이 누락을 시킨 거고 정순신이. 그럼 만약 진술을 했는데도 못 걸렸다 그러면은 제대로 안 들여다본 거죠. 그리고 이거는 뉴스 검색만 해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검증 능력은 있어요. 근데 이걸 못했다는 건 굉장히 무능함을 자인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1급 공무원이니까 고위 고공단이기 때문에 이런 검증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또 제가 받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인사 그렇죠. 검증을 받아봤잖아요. 인사 검증 받아보신 인사검증을 분이네. 받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이만큼 두께 다 기술해야 되고 만약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거짓 있으면 처벌받는다는 서약돼야 돼요. 그리고 그게 1단계,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뭐 예를 들어 뭐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라던가 뭐 이렇게 등등을 타고 국정원에서도 전화가 와요.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경찰에서도 3편까지 다 조사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알고도 넘어간다. 아니 그래서 잘한 거 하나 있어요. 빨리 사퇴를 했으니까 그거 하나는 아니 잘한 근데 걸로. 신 대변인님 국민의힘이 아이고. 처음에 연자죄 아들 문제 가지고 왜 그런 걸 문제 삼아 했다가 박정화 대변인이요. 그러다가 이제 사의를 표명을 하니까 잘했네. 진작 그러지.
우리가 존중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당정일체. 그 기회주의 같은 거거든요. 요렇게 봤다가 저렇게 보는 약간 그 기회주의적인 건데 정말 잘못한 거고 좀 정부 그러니까 여당이 정부를 건강하게 견제하고 이끌고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맨날 눈치만 보고 당정일체. 잘못한 거 덮어주기 바쁘고 또 사퇴하고 나서는 또 괜히 머쓱하니까 또 잘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국민 앞에 부끄러움을 좀 저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가 되면 네. 더욱더 강한 당정일체, 혼연일체 네. 이런 쌍둥이 같은 부부관계라는 거. 부부관계? 네, 부부관계. 어떻게 될까 그럼? 근데 일단은 어때요? 아 김기현 돼요 안 돼요? 아니 지금 이제 김기현 후보가 돼, 안 저는 돼? 동의하지 않는데 어. 1차에 합격, 1차에 그냥 대표 된다. 어. 이게 지금 굉장히 썰이 높아지고 과반수 있더라고요. 넘어서? 과반수 넘기겠다. 근데 저는 동의가 안 되거든요. 안 돼? 아니 우리 당원들이 그래도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저 1차에서 간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또 하나는 황교안 후보의 대선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토론회 때 또 사퇴하라고 할 거예요 지금. 네, 사퇴 요정. 우리 사퇴 요정이 계시기 때문에 네. 저 김기현 후보가 본인들이 지금 조직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1차에서 50% 넘긴다라고 굉장히 오만하게 지금 판세를 보고 있는데 전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진 않다. 물론 결선 가서 김기현 후보가 이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그때 가서의 문제인 것이고 전 일단 1차에서는 과반을 넘기기는 어렵다. 어렵고 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변 대표님, 저는 황교안 대표 이거 더욱 더 이게 아니 나는 이제 열심히 해야 이 보수 유튜버들을 이제 체크해 보니까 난 황교안의 문제 제기가 굉장히 정확했고 저게 이제 엄청난 리스크로 작용할 텐데 앞으로 땅 투기 좀 맞더만 아무리 맞아요? 봐도 아니 그러니까 아니래잖아요. 올랐어 가격이 100% 네. 올랐고 네. 이 도로가 휘었고 네. 그럼 이제 도로를 휘는데 영향력 행사했냐 안 했냐 요것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야 김기현의 친구 박맹우 울산시장 딴 거 아니냐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거를. 국토교통이 간사였죠. 그렇죠 또 간사였고 간사였죠. 아무리 이건 결백해도 설명이 불가능해서 총선 때까지 못 간다. 근데 지금 보수 유튜버도 어떻게 하냐면은 야 이거 왜 황교안이가 이거 왜 뒤집어 엎었냐 이거 이 단합해야 되는데 황교안 잘못이다? 황교안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을 하면서 김기현이 왜 밀어주자 이 이준석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리고 유승민 트라우마 있고 김무성 트라우마가 있어서 대통령과 당대표가 싸웠을 때 어떤 꼴 났냐 탄핵당하고 이 꼴 난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서 일단 김기현 밀어주고 적당한 시기에 끌어내리자. 그래서 그거 알아요? 예, 윤석열이 찍으면 되지 않냐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2016년 8월 달에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당대표가 됐죠. 예. 대통령하고 당대표랑 정말 일치단결을 했어. 당정 일체였죠 그때. 그 결과 어떻게 됐어? 탄핵당했잖아. 그거 아니에요. 이정현 대표 민 거 아니에요, 박 대통령. 그때 이주영을 밀었어요. 당대표를? 이주영을 미는데 당대표 이정현이 이주영 안 나왔어요. 근데 아니 이주영이나 누구나 밀었는데 이정현이 그냥 돌풍 일으켜가지고 그때 된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사실 황교안이 그걸 노린 거 아닙니까? 저 김기현 했는데 돌풍 일으키려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 당은 사고가 이렇게 딱 정해진 것 같아. 야 일단 김기현 밀어주자. 딴 놈 되면 골치 아프다. 근데 김기현 갖고 총선 못 간다는 건 또 알아. 그럼 적당할 때 내리고 비대위원장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럴 바에 뭐더러 전당대합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비대위원장 하지 이게 그냥. 이제 이 당의 치매 노인들의 이제 수준이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리고 저기 그 보수 그 유튜버들과 활동을 함께 하고 계신 이 서정욱 변호사조차도 김기현 후보의 그 투기 의혹은 그 울산 KTX 건만이 아니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체가 워낙에 좀 많고 굉장히 부자이다 보니까 이제 그게 한두 가지 걸릴 게 아니다. 그 탈탈 털면 많이 나와요. 판사 출신이 이렇게까지 자산이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당대표가 실제로 되면 이 부동산 의혹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서정욱 변호사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걔는 내 네. 친구인데 예. 저기가 황교안 편이라서 그래. 아 그래요? 약간 진영 논리네. 맞아. 황교안 편이에요. 황교안 진영 논리네. 황교안 편. 임세현 부대변인 민주당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 KTX 관련해서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TF도 꾸려가지고 낱낱이 조사하는 앞으로 이제 당대표 되면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당대표요? 김기현? 김기현 당대표가 되면. 뭐 근데 특히나 부동산 문제 아니, 같은 이재명 경우는 당대표 땅 또 문제. 이재명 대표 왜 얘기하냐고 왜 울산 근데 이제 좀 KTX 있으면 대표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개표예요. 볼 것도 대표. 없어요. 네. 이제 표결 거의 다 마무리하고 한동훈이 있어요. 뭐라고 짓거렸는지가 궁금한데. 첫 번째, 예?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거는요 진짜 구속 당해야 됩니다. 제발 체포 동의 찬성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죠. 지정치 하려고 나온 거죠? 뭐 그게 뭐. 아니 근데 법무부 장관한테 막 그러면 안 돼. 구속 당해. 장관님이. 괜찮아 변 대표님 계셔서요. 자 오늘 저희들 또 왁자지껄하게 시끄럽게 두서없이 한 부분도 있는데 원래 다 이렇게 왁자지껄 하는 거예요. 정치판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정순신 씨와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대한민국 사회 평등하다고 얘기할 수 없죠. 차별된 나라예요. 불평등한 나라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검사고 판사고 권력을 갖고 있고 돈이 많이 있으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인격 침해를 한 부분도 용서받을 수 있다? 내가 살아나가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안 된다? 그런 나라는 공정하지도 또 상식적이지도 않은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연세대학교 가서 젊은 학생들 두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기득권 깨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혁신하겠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최근 정순신 씨 일들을 보면 과연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이 참모들이 제대로 못해서 그런다니까. 대통령은 생각이 똑바른데 참모들 더욱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변 대표님 오늘 여기서 끝내죠. 제가 한 한마디 더 가지 하고. 내가 제 일하는 설명해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이 중학교 때 네. 누구 때렸어요? 고위직 공무원 아들이 있는데 네. 이놈은 이제 좀 까불어서 수업 시간 때 떠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때렸어 걔를 조용히 하라고. 때렸는데 또 하필이면 또 걔네 어머니가 학교 갔다가 때리는 거 봤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랑 이제 걔네 집에 사과를 하러 갔는데 아버지가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왜 때렸냐 해서 얘가 떠들어서 그랬더니 야 떠들면 또 때려. 딱 나는 이제 좀 고위층은 애들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 그때 참 많은 걸 배웠거든. 지금 좀 이상해진 것 같아 한국 사회가. 네. 이렇게 키워야지 애들은. 네. 그래서 그 뒤로 또 때렸어요 내가. 그래서. 근데 그 아들이 철학과 갔잖아요. 로스쿨 가려는 목적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랬겠죠. 뇌물 먹으려고. 근데 와.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법조인이 된다? 그럼 저게 그 제2의 심각해, 윤석열 심각해. 한동훈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인생 무대위님 구속이야 이제. 그 친구 이제 검사 되면은 바로 수사 구속이에요. 서울대 학생들 뭐 하나 모르겠네. 서울대여 그러니까 봉기하라. 공정. 서울대여 봉기하라. 자, 가만히 있어. 스픽스부터 봉기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월요학자 직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스픽스몰에서 확인해보세요.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새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맛있고 좋은 한우.